샹들리에 아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87명의 하객들이 저를 내려다봤죠. 그 순간 딸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결혼 30년, 며느리 노릇 30년. 오늘 다 끝났습니다. 사흘 전 새벽이었습니다. 잠들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계는 새벽 4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냉장고엔 손으로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갈비찜 15kg, 전 30판, 나물 12종.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55 안혜진. 이 집 며느리로 산 지 30년째예요. 혹시 며느리 노릇 힘드셨던 분이 계실까요?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마다 잠 못 이루셨던 분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옳게 시어머니 팔순인데 호텔 음식이 무슨 정성이야? 며느리가 당연히 준비해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강남 호텔로 예약했어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우리 엄마 며느리 음식만 좋아하시잖아. 그거 해와. 안 하면 엄마 서운해 하실 거야. 둘째 시누이가 단체 카톡방에 음성을 남겼어요. 어차피 엄마 거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와. 식구들만 20명 넘으니까. 막내 시누이도 거들었답니다. 많이 해와. 모자라면 진짜 창피한 거 알지? 당연히, 어차피, 넉넉하게 많이. 이 단어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호텔 음식을 예약해도 시누이들은 정성 없다며 난리였죠. 결국 저는 매번 사흘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항상 같은 말이었답니다. 고기가 질기네. 기름이 많아. 간이 안 맞네.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 딸 민서와 아들 윤호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민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작년 추석 때부터 녹음했어요. 윤호가 휴대폰을 보였어요. 총 18개 파일이에요. 각 3분에서 12분짜리. 아빠랑 고모들이 말하는 거 다 있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답니다.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이번 명절 때도 화장실에서 저희 다 알아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윤호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고 부엌엔 침묵만 남았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요. 제가 법률 상담센터에 알아봤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먼저 제가 당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저는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시골 출신이라고 비웃었을 때도, 첫 제사 때 남편이 저에게 상을 뒤엎었을 때도, 큰 시누이가 조카 등록금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도요. 저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답니다. 민서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저희가 있잖아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음식 만드세요. 근데 잔치 끝나고 나서 저희 계획이 있어요. 민서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사흘 뒤 87명이 보는 앞에서 제 인생이 갈라질 줄은 아직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엌을 떠나지 못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갈비찜 15kg,
전 30판, 나물 12종. 잔치 전날 밤 11시 40분. 손가락엔 밴드가 3개 붙어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물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랑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하루만 버티세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남편이 빌린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대형 용기 8개에 갈비찜, 잡채, 나물들. 전 보관 상자 4개, 30판 분량, 떡 포장 상자 3개. 윤호가 갈비찜 용기를 들어 올렸어요. 엄마, 이거 몇 킬로예요? 15kg.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빨리 좀 해. 6시 반까지 호텔에 도착해야 된다고. 마지막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민서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6시 42분. 저는 음식을 호텔의 3층 홀로 옮겼습니다. 큰 시누이가 갈비찜 뚜껑을 벌컥 열어젖히며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이거 냉동 쓴 거 아니지? 비린내 나는데? 이거 한우로 만든 갈비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시누이가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에이, 됐어. 그냥 호텔 음식으로 할 걸 그랬나 봐. 괜히 손 많이 가고 수준도 안 나오고. 둘째 시누이가 전 상자를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 식었잖아. 이걸 어떻게 손님들한테 내나? 우리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호텔 주방에서 데울 수 있게 부탁해뒀어요. 데우면 뭐해? 한 번씩은 저는 기름만 더 먹는다고. 요리를 얼마나 못하면 이런 기본도 몰라. 둘째 시누이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막내 시누이는 떡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씹다 말고 뱉어냈어요. 그냥 호텔 케이터링으로 할 걸.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항상 불만이시지. 요리 실력이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나이 들면서 손맛도 떨어지나 봐. 세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음식 용기를 날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음식 세팅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낡은 면앞치마를 벗고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답니다. 오전 10시 30분. 87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어요. 오전 11시 시어머니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VIP 테이블로 걸어가 제가 만든 음식들을 둘러보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저는 샹들리에 아래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드셨어요. 고기가 좀 질긴데 양념이 짜. 기름이 많네. 이거 떡집 떡이지? 작년엔 직접 만들었는데.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있으니까.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위로도 없었지요. 사흘밤을 새워 만든 음식 앞에서 그들은 품평회를 열었답니다. 아니, 품평회보다 못했어요. 품평회에선 적어도 물건을 만든 사람의 수고는 인정해 주니까요. 저는 VIP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잡채를 새 접시에 담아 올린 손이 떨렸어요. 큰 시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제 팔에 부딪혔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와르르르.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87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대로 좀 해. 남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쓸모없는 것이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 빨리 치워. 호텔 직원이 달려왔어요. 손님,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얘가 치워야죠. 얘가 깬 거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큰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호텔에서 이게 뭐야? 집안 망신이네. 둘째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가 다 들리게 말했어요. 손님들 다 보는데. 참. 막내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답니다.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몇몇 조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서와 윤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답니다. 민서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이에요. 윤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로비로 향했어요. 민서와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 손에는 검은색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려 있었어요. 민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30년 끝내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민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답니다. 18개의 녹음 파일이 재생 목록에 정리돼 있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려고? 윤호가 대답했어요. 로비에서 틀 거예요. 고모들이랑 아빠, 할머니 다 모인 데서요. 시누이 3명이 로비로 걸어왔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옷에 국물 묻은 거 그대로 나갈 거야? 그 순간 윤호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큰 시누이가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그게 뭐야? 윤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들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들으실 게 있어요. 민서가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엄마, 언니 요리 실력 진짜 별로죠? 정성이요? 엄마, 호텔 음식이 훨씬 나아요. 태성이가 물류센터 반장밖에 안 되니까. 가난하면 며느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엄마 팔순인데 며느리가 이것밖에 못 차려서 어떡해.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우리 오빠도 불쌍해. 저런 무능한 여자 만나서. 로비는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남편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윤호가 남편을 봤어요. 아빠도 들으세요. 네가 좀 더 잘하면 되잖아. 왜 맨날 창피를 당하게 하냐고. 우리 엄마가 네 친정 시골 출신이라고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간 삼켜왔던 모욕이 단 15분 만에 87명 앞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답니다. 당신 나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시누이들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만둘게요.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무슨 일이야? 로비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걸어오셨답니다. 뒤로는 몇몇 하객들도 따라왔어요. 큰 시누이가 얼른 달려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로비 중앙의 스피커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제사 때마다 상도 혼자 다 차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이제 그만둘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엄마, 저 여자 미쳤어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민서를 봤답니다. 민서야, 너까지 왜 그러니? 민서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혜진아, 나물이 왜 이렇게 짜? 네 친정 엄마가 시골에서 장사하셨다며? 그래서 네 입맛이 그런가 봐. 에휴, 며느리가 이렇게 못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윤호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어요. 엄마 팔순상에 이 정도면 더 말해서 뭐해. 그냥 정리하자. 내가 도와줄게. 태성아, 버티는 결혼이 무슨 의미야. 무능한 사람 붙들 시간에 본인 인생 챙겨. 우린 증인 돼줄게. 위자료도 걱정 마. 오늘 일만으로도 충분해. 이번엔 그냥 끝내.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딸을 봤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아, 너 30년 동안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옆에서 뭐 했니? 내가 혼자 음식 만들 때 당신은 소파에서 술 마시고 있었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답니다. 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일하는 기계로 봤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사과는 늦었어요. 저는 정장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아침에 준 거였어요. 봉투를 남편에게 내밀었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혼이라고? 30년을 살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살았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민서가 서류 뭉치를 꺼냈답니다. 여기 상담 기록, 녹음 파일, 진단서 다 있어요. 재판 가면 엄마가 이겨요.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답니다. 저는 민서와 윤호의 손을 잡고 호텔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답니다. 30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 같았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돌아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윤호가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가주세요. 민서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저희가 원룸 하나 계약했어요. 오빠랑 제 돈으로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오늘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요. 어느새 도착한 낡은 3층 건물. 민서가 열쇠를 꺼내 2층 문을 열었어요. 12평 원룸. 아늑하고 깨끗했답니다. 냉장고엔 우유, 계란,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부엌 선반엔 라면,
쌀이 놓여 있었고요. 엄마,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돈으로. 윤호가 제 말을 막았어요. 그동안 우리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울었답니다. 민서와 윤호는 저녁 8시쯤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답니다. 지글지글. 계란이 익는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린데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이건 시누이들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소리였답니다. 밤 11시.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나는 나쁜 며느리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눈을 떴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지요. 똑똑. 민서가 아침을 사왔어요. 빵과 우유, 과일. 엄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응. 30년 만에 제일 편하게 잤어. 오전 10시. 민서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녹음 파일 18개, 상담 기록 3회, 진단서 한 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가면 아주 유리합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 이혼 제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법률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협의 이혼 서류 보내줘요. 혜진아,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6개월 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네 골목 1층 가게. 혜진의 작은 부엌이라는 간판이 달린 12평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혜진 56.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랍니다. 그냥 안혜진이에요. 법률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남편이 원룸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재산 분할 50%, 집 팔면 내 몫은 6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혜진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했어요. 그렇게 이혼 확정 판결이 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1층 가게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민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가게 할 거예요? 반찬 가게.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 거야. 메뉴판 제일 아래 작게 이렇게 적었어요. 정성 없는 호텔 음식보다 나은. 민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모들 보면 기절하겠다. 가게 오픈 첫날. 일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망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반찬 있어요? 네. 12종 있어요. 다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제 첫 매출이었습니다. 저는 박하윤이라고 해요. 저 라디오 작가예요. 혹시 인터뷰 관심 있으세요? 라디오요? 네. 지역 FM 방송이에요. 일주일 뒤 박하윤 씨가 제안했어요. 그냥 진짜 이야기만 하면 돼요. 왜 가게를 시작했는지, 그 문구는 무슨 뜻인지요.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지역 FM 라디오 스튜디오. 메뉴판에 정성 없는 호텔 음식보다 나은이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답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50인분 음식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요. 저는 15분 동안 멈추지 않고 30년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방송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그런데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15명 정도. 라디오 들었어요. 저도 며느리예요. 반찬 사고 싶어요. 30년 참았던 이야기,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날 가게 오픈 이후 최고 매출을 했습니다. 3개월 뒤 박하윤 씨가 제안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강의 하나 해보실래요? 집밥의 존엄이라는 주제로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혜진님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던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혜진의 작은 부엌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됐어요. 단골 손님이 80명이 넘었고 월 매출은 600만 원까지 올랐답니다. 평생학습관의 집밥의 존엄 강의는 3기까지 진행됐어요. 수강생은 총 67명. 모두 저처럼 오랜 시간 며느리로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박하윤 씨와는 주 2회 만나며 일과 삶을 나눴어요. 그분은 이제 제 동료였답니다. 어느 봄날 오후 2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혜진아. 저는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네가 차린 가게구나. 잘 됐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답했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하셔. 누나들도 후회한대.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일하는 기계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일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혜진의 작은 부엌, 대표 안혜진. 이게 지금 저예요. 안혜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요. 혜진아.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 정말 후회해.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조용한 게 싫으셨어요? 그럼 30년 동안 저는 어땠을까요? 혼자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보낸 시간은요? 행복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 없이 행복할 거예요. 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갔답니다. 그날 저녁, 민서와 윤호가 가게로 왔습니다.
아빠 왔다 갔다면서요? 민서와 윤호가 저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폭력 생존자 모임에 반찬을 기부했답니다. 50인분. 안혜진님, 매달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혜진님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생존자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원룸에 작은 4인용 식탁을 들였어요. 그날 저녁 민서, 윤호, 박하윤 씨를 초대했답니다. 갈비찜과 잡채, 전, 나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상이었어요. 박하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음식으로 선택 가족을 위한 레시피 강의 하나 더 해요. 좋아요. 우리는 밤 10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처럼요. 아니, 가족보다 더 편하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속으로 다짐했죠.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